네, 안녕하세요. 개념 심기 보충 자료 1-1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스크린을 보지는 않았고요. 학생들한테 숙제가 부여가 됐었는데 질문이 좀 많이 나온 문제 하나 같이 짚어보면서 이제 명제에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상황은 지금 수학의 바이블에 있는 문제 가지고 온 거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인지까지는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런 형태의 문제예요. 지금 전체 집합에다가 진리 집합 PQ가 있어요. 근데 진리 집합 PQ는 어쨌든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집합 P가 아닌 애가 Q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참이되도록 하는 부분 집합 Q의 개수가 32개라는 조건을 주고, 그런 상태에서 자연수 A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문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자연수 A에 따라서 P의 원소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느냐면 Q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불명확하지 않느냐, 또는 Q가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질문은 쌤이 이해는 돼요. 일단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명제를 좀 할 줄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not P가 Q이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걸 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질 땐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고급 수학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밑에 이렇게 등호 표시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 P의 여집합이 Q와 같을 수도 있고 완벽하게 포함되는 것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집합의 포함 관계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몇 집합 이런 말 쓰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P의 여집합이 반드시 Q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일걸?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P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래갖고 전체 집합이 있고 P가 있는데 이 P의 여집합만큼은 전부 다 일단은 Q로 전환이 돼야 돼요. 어라? 그러면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살펴보면 이 말을 대우로 뒤집을 수 있죠. 이제 대우까지 진도를 나간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얘는 다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P의 원소의 개수 있죠. 그거는 요 P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 안에 있는 요 놈들이죠. 그쵸? 요 P 원소의 개수잖아, 요 놈이. 근데 거기에다가 NPC NPC 얘가 10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근데 이 NPC가 지금 이 NPC가 Q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죠. 여기에 Q가 다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니까요. 그치? NPC는 일단 Q에 다 들어가야 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적어도 P와 Q의 합집합을 제외한 바깥의 영역에 어떤 다른 원소가 있지 않아요. 즉 P와 Q의 모든 집합을 P와 Q의 집합을 합집합으로 그리면 그게 전체 집합과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요거 이해되죠? 자,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그 부분 집합의 개수 세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부분 집합 개수 센다 그랬을 때 2의 원소의 개수 제곱계로 세죠. 이렇게. 근데 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센다는 거하고 각각의 부분 집합의 케이스를 나누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1, 2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걔의 부분 집합은 1이라는 집합과 1, 2를 모두 갖고 있는 집합 본체하고요, 2하고 공집합까지 해서 4개죠. 그죠?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일 테니까. 헌데 우리가 어떤 특정 집합을 여기서 특정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소의 개수를 주고서 부분 집합이 최대 몇 개까지 만들어져 라고 말을 해서 그 원소의 개수를 추정하게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떤 X라는 집합이 얘의 집합의 개수가 32개래요. 그럼 X의 원소는 몇 개예요? 이러면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5개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 약간 오류가 있다고요. 뭔 소리냐면 집합 X를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수가 최대 32가지란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X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주고 원소의 개수를 추정하라고 할 때
가능한 최대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그건 가능하게 답할 수 있어요. 근데 X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32개를 가진다고 해서 이 X가 딱 원소가 5개다 말을 할 수는 없다고요. 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그 부분집합을 경우의 수를 가지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원소의 개수가 계속 달라지죠. 그러니까 특정 집합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집합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소의 개수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4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빵개일 수도 있어요. 빵개는 공집합이겠지. 걔의 부분집합 중에 1개인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최대 원소의 개수는 하고 물어보면 그건 5개가 맞아요. 그건 맞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도 보면 결국에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1번에서 얘기한 요 조건이 완벽한 거죠. 그런데 지금 Q가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32개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Q가 부분집합을 Q가 원소를 가질 때 빵개를 가질 수도 있고 1개를 가질 수도 있고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3개를 가질 수도 있고 4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단 몇 개는 초과할 수 없어요. 5개는 초과할 수 없다고요. 왜? 32개라고 말을 했으니까. 요 말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Q의 개수, 집합 Q의 개수, 이 말을 하는 거지. 집합, 아이고, 더러워. 자, 집합 Q의 개수가 32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추정할 수 있게 되느냐면, 이에다가 이 NPC 있죠? 그걸 K라고 볼게요. 얘를 K라고 본다 치면, 얘를 이제 K라고 본다 쳤으면, 이의 K에다가 P의 원소의 개수 조합한 거 다 한 게 원래 몇 개예요? 이게 10이지. 그죠?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K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2의 10 빼기 K를 하면, 2의 10 빼기 K를 하면 이 NP의 개수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하게 몇 개라고요? 2의 5제곱개라고요. 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쌤이 아까 위에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잖아. 위에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놨죠. 이거 왜 그려놓은 거냐면, 자, 지금은 이 벤 다이어그램 상황에서는 쌤이 완벽하게 Q하고 P를 분리해놨습니다. 그쵸? 지금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놨잖아. 하늘색이랑 빨간색으로. 근데 경우의 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Q가 한 개만 원소를 가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PC를 제외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여집합의 개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P의 여집합의 개수를 제외하고 가능한 Q의 집합의 개수, 즉 그 P의 원소가 Q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가능성을 따졌는데 그 최대 개수가 32개라고요. 이 말에 힌트가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집합 16개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집합이 원소를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질문이라고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원소를 0개 가질 수도 있고 4개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최대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4개라고 답하는 게 맞아요.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소 4개를 딱 주고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그러면 16개 맞는데 어떤 집합이 16개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대. 이때 이 집합이 몇 개의 원소를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그 집합이라는 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다고요. 4개라고 말할 수는 있죠. 최대 원소 개수가 4개가 있는 경우에 16가지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지금 요 첫 번째 요 벤 다이어그램 그린 상황에서는 요 벤의 상황에서는 지금 P가 결국에 5개인데 그 P가 Q에 하나도 안 들어간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Q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공집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집합이라 하면 안 되겠지. 저 상황에서는 Q의 부분집합의 그러니까 P의 집합 개수가 딱 5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Q가 PC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Q하고 P 사이에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좀 정확하게 상황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32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 가능성 중에 제일 작은 애, 그러니까 Q가 원소를 가장 적게 가져갈 때, 그게 이제 이 32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잖아. 왜? Q가 공집합이니까요. 즉 P의 여집합의 원소를 빼놓고 개수를 셌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P하고 Q가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인 거잖아. 뭘로 알아요? P의 원소의 개수하고 P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한 게 10개인 거 우리가 공감을 이미 했잖아. 그거는 확실하죠. 이거는 그 타입의 여지가 없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벤을 그려보게 되면, 자, P가 이렇게 있어요. P가 이렇게 있고 P의 여집합이 바깥에 있는 거야. 근데 이 P의 여집합이
Q랑 같다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자, 이러면은 지금 둘이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32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거 중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32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가 지금 이 장면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Q의 원소의 개수가 딱 5개인 건데 Q가 P의 여집합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어떻게 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최대 32가지까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부분집합이 그러면은 Q가 P의 여집합의 개수를 제외하고도 5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은 Q가 그럼 몇 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PC하고 2의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이 32인 거니까 5개를 가져가니까 그게 10개인 거잖아요. 그죠? 왜? 그게 최대 개수니까. 지금 10개가 최대거든요. 그런데 5개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P가 아예 싹 다 먹혀요. Q에. 이렇게. 그래서 P의 여집합에 5개가 들어가고 P에 5개가 들어간 거죠. 이 상황 이해돼요. 왜냐하면은 Q가 한 개도 안 가질 때는 PC만 갖고 있어서 5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원소의 개수가 10개였었고 Q도 마침 가능한 조합의 개수가 32가지래. 그러니까 Q가 최대로 PC를 제외하고 가져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그거는 사실은 집합 P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 5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P의 원소의 개수하고 그러니까 Q를 제외해놓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P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체 U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Q는 이 바깥에 있는 PC의 원소의 개수를 무조건 가져가니까 여기에 Q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P의 여집합으로 해석을 해서 쓰든 Q라고 해석해서 쓰든 둘이 같다고요. 지금 이 두 상황이 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 P의 원소의 개수하고 이 P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합친 게 전체 원소의 개수여야 되는 건 맞잖아. 왜냐하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 P인 진리 집합의 특정 원소의 개수와 그 P의 진리 집합에 맞지 않는 P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합친 건 10개가 맞으니까요. 전체가 12하였으니까. 12하 자연수. 그 말은 지금 이 상황이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Q는 반드시 확보를 해놓고는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Q가 P하고 다 겹쳐도 되고요. 안 겹쳐도 돼요. 근데 P의 여집합은 분명 존재해. 좀 그렇게 문제를 설정을 한 거니까. 근데 P의 여집합을 제외해놓고 Q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P의 여집합이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5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는 10개가 맞는데 P의 여집합이 Q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제외해놓고 원소의 개수를 세보니까 Q가 가질 수 있는 건 5개야. 자, 그러면 근데 그 5개가 마침 P가 가진 원소의 개수 5개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P가 가진 원소를 Q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최대 32개까지 부분 집합으로. 그러면은 그게 원소 몇 개예요? 5개야. 근데 P의 여집합은 우리가 K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능한 Q의 조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세봤더니 그게 5였고 그건 전체 집합 안에 다 들어가야 되죠. 그걸 어떻게 전제했어요? 맨 처음에. 자, 지금 1번 상황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 P하고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집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P하고 P도 아니고 Q도 아닌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랑 똑같다고.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P의 여집합과 최대 가능한 Q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합친 거는 그 부분집합으로 추리해낸 원소의 개수 말하는 거예요. 32개니까 좀 원소 5개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했어. 그게 총 10개니까 P의 여집합의 개수가 그럼 몇 개예요? 결국 5개라는 거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Q가 몇 개를 가져가는지는 여기서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된다고요. 다만 P가 몇 개 가져가는지는 알아? 5개 가져가는 건 알아. P가 5개 가져가고 P의 여집합이 5개 가져가는 건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이 명제 조건만 가지고는 Q가 P와 몇 개의 교집합을 가져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밑에 그림처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P의 여집합만 딱 가져가고 딴 게 P하고 완전 교집합 없음. P 원소 5개, P의 여집합만 가져간 Q의 원소 5개에서 10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Q가 P를 싹 다 먹어가지고 Q가 전체 집합이 되면서 P의 여집합 5개와 P의 집합 5개를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근데 요게 왜 P의 원소가 딱 5개로 픽스가 나는 상황인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부분 집합의 개수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가지고 특정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완벽하게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려면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아니면 최대 원소 개수까지는 추정은 가능해요.
요거가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면 요 전체 문장 이해가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집합에 부분집합 개수 셀 때 문제 푸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최대 최소가 몇 개가 되냐 이런 거를 추정을 한 적은 있어도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최대 원소 개수까지는 추정을 한 적이 있는데 특정 원소 개수가 몇 개냐, 특정 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추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애초에 수학적으로 부분집합은 경우의 수를 따진 것이지 그게 특정 집합이 몇 개다라고 말한 원소가 몇 개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이해가 되면 요 상황 정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좀 쉽지 않은 거였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부분집합의 개수만을 가지고 그 원소의 그 집합의 최대 원소 개수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집합이 원소 몇 개를 가져가냐는 거는 유동적이라고요. 그거를 딱 픽스를 하려면 우리 명제에서 참고지 따지듯이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그 조건이 없으면 그 집합의 원소 개수도 특정할 수 없다. 최대의 원소 개수만 추정할 수 있다. 요거가 받아들여지시면 요 문제 완벽하게 이해된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 주말에 또 이제 다음 절대부등식이랑 이제 명제 증명하는 귀류법 두 가지 관련한 이제 예습 영상 나가거든요. 그거 숙제로 나가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